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한교수입니다. 또 한 주간이 마감이 됐네요. 자, 오늘 시장이 괜찮게 마감이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말 조금 여유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주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장세는 조금 불안하지만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조금씩 주워 담는 이삭 죽기 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었죠. 조금씩 주워 담아가는 이런 전략을 좀 펼치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그 얘기도 해드렸었죠. 주가가 폭락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찍었을 때는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온통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구간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전문 프로 투자가들 세력들이 되겠죠. 바로 지금 이 구간이 바로 그 세력들 그리고 전문 프로 투자가들이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수가 좀 올라서 시장은 조금은 좋았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은 자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한 주간 장세 정리하면서 다음 주 시장을 또 하반기 증시를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참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동반 상승을 기록했는데 코스피 2094.36포인트 무려 1.35%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도 674.06포인트 1.34% 비교적 큰 폭의 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 이제 기술적 흐름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다시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이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에서 시장이 바닥을 찍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2000포인트가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주가와 재반이동 경선들이 한데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짧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쌍바닥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입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주가와 재반이동 평균선들이 한데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전개됩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와 재반이동 평균선들이 한데 수렴하는 시세는 이 수렴이 끝나고 나서 시세가 터질 때는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여기서 밀집대를 치고 본격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밀집대를 형성하면서 장세가 좀 답보 상태가 나올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뭐냐면 바닥은 분명히 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가든지 좀 더 기었다 가든지 결국엔 간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삭죽기를 하고 매집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확인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적 측면에서 시장은 이렇게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과정들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삼각수렴형의 끝에 와 있죠,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이렇게 수렴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결국엔 나중에 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일단 안정권에 접어든 상태에서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코스닥 시장인데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차트 일봉사로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많이 하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쌍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들이죠. 코스피 대비 하락폭은 좀 크지만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반등이 시도가 되는 흐름이에요. 코스닥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보다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만 나중에 올라갈 때는요. 코스피보다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차트 흐름도 상당히 견조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이제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시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수급을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장 수급은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제 수급 변화를 볼 수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의 누적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주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그런 말로 딱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형 IT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걸 정리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더라도 지금 빨간 선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 초반부터 거래소 시장을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 그것도 대형 IT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일단 나타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가 장세에 버티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다시 한번 같이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기관 외국인들이 모두가 털었어요. 그리고 코스닥엔 개인들만 매수에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코스닥 시장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상태에서 개인들만 매수에 들어오고 기관들이 하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도하에 거래소 시장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는 개인 투자가들을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긴 했습니다만 이 흐름이 뭐 다음 주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하지만 좀 더 확률이 높은 것은 대형 IT 종목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그 대형 IT 종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는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 IT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들 중에서 증권주라든가 철강주, 대형주들의 흐름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IT 종목은 조금 이따 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포스코 같은 종목들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를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대형주들은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지금 포스코라든가 일부 철강주라든가 증권주들이 좀 소폭의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소폭의 고개를 드는 정도인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대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은 나타났는데 반등폭도 그렇게 크지가 못하다는 게 좀 맹점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거래소 시장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하나 봐야 되겠는데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대신에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흐름은 다소 부진하긴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같은 대형 IT 종목들 이 대형 IT 종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국 업체들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 그 업체들 중에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 그룹은 아직까지는 삼성그룹주 IT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쪽은 외국 업체들, 특히나 중국 업체들과 경쟁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삼성그룹주들은 그런 아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이 살아나야 전체적인 한국 증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보시듯이 삼성전자는 이미 저점을 한번 찍고 추세적으로 저점이 높여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재반이평선 돌파하고 나서 안 밀립니다. 재반이평선에서 탄탄하게 하방 경직이 나오고 추세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에요. 결국에 직전 고점의 물량을 받고 있는 형태지만 물량을 받으면서도 상당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같은 경기 민감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실적과 성장 가치가 내재가 된 이런 IT 종목의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전체적으로 뭐 포스코라든가 일부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이런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은 IT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오늘 그 종목구들의 흐름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단순하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에 나서는 일부 경기 민감주는 우리가 많이 빠졌다 그러고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되고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중국 업체라든가 해외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고 앞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장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하나 볼까요? 셀트리온을 보시게 되면 오늘 셀트리온 주가는 어떻습니까? 2% 정도 소폭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바이오 제약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이 올랐죠. 바이오 제약주들이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반등폭 자체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은 나타나는데 반등도 약하고 거래량도 굉장히 작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서 반등은 나타났는데 얘네들은 여전히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 내지는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의 주가도 바닥을 찍고 나서 오늘 좀 올랐지만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종목군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많이 빠진 종목이 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반면에 자 종목들 중에서 OLED 관련 중에서 힘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자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 힘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나서 지금 눌림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고 있죠. 이 힘스라는 종목은 뭐예요? 지금 OLED 관련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실적 성장 가치로 급격하게 부각이 된 종목이고 이미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 조정이 나타나면서 중간 바닥을 찍고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들이죠. 앞서 마셨던 바이오 제약주는 많이 빠진 상태에 조금 고개를 드는 정도고 얘네들은 이미 추세 전환을 한 상태에서 지금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 가치가 있는 IT 종목군들은 오늘 낙폭과대주가 올라가서 얘네들이 좀 쉽니다만 낙폭과대주의 주가 반대세가 멈추고 나면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주가 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이 힘스라든가 야스 같은 OLED 관련주들 또 ICD 같은 종목들 이번 주에도 급등 나왔었죠. 이러한 OLED 관련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오늘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일부 거래소 대형주들과 또 일부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제약주 이런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른 상태에서 쉬어가고 있는 향후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들 OLED 관련주들과 힘스, 야스 이런 종목들하고 또 5G 그리고 전기차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종목구들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의 흐름까지 좀 살펴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는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립니다만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길어지면서 좀 부담감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한일 간의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조금 불협화음은 이어지고 좀 시끄러운 얘기들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도 자기네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한국에다 무역 규제를 단행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주가 많이 빠졌습니까? 별로 많이 빠졌지 않았어요. 그죠?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볼 만한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거.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살짝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죠. 물론 겉으로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살짝 꼬리를 내리는 그런 뉘앙스고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본 문제,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7월달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인하가 됐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고를 한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미국도 지금 좀 더 과감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증권시장의 지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오히려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이런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을 더 이끌어내는 그리고 추경 통과라든가 내지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증권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이미 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고 방금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는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 타격을 가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절대 그런 나라가 못 됩니다. 우리나라한테 어느 정도의 타격은 줄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한테 타격을 줄 정도로까지 절대 그런 타격을 줄 만한 나라는 못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시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단행됐은 이 시점이 이미 최악의 상황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가 바닥이란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이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가가 더 빠지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적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주가는 지금 당장 곧바로 가든지 아니면 좀 더 기었다 가든지 결국엔 간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위치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 증시의 상황이 정말 수년 전 상황과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작년 2017년에 증권시장 문재인 정부 출발해서 증권시장이 올라갔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밀렸던 부분이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로 낮췄습니다. 더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위중하다는 걸 분명히 정부에서 느낀 것이고요.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더 절실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다 금리 인하했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장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주변 여건도 달라지고 기술적으로 대바닥을 찐 만큼 여기서 우리가 절대 무서워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면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도 충분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종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시장은요 철저하게 저평가된 종목들, 향후 실적 호전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될 단계예요. 지지난주까지는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라는 공포스러운 변수가 있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매집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상황 변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매집 전략을 좀 더 단행을 하셔도 무방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아까 제가 종목군들의 동향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가 살짝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빠진 데 따른 살짝 반등에 나선 형태입니다. 대신에 이미 올랐었던 IT 대형주들은 쉬어가는, 또 5G라든가 OLED 관련주를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이에요.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는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많이 빠진 종목 올라갔다고 걔네들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은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대신에 시장에 살아나게 되는 어떻게, 결국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향후 미래의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미 5G라든가 OLED라든가 이 IT 종목군들은 실적 성장 가치 대비 저평가됐고 앞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오늘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기가 될 겁니다. 아마 삼성전기가 매수 1위 종목이 될 거고요. 아마 7위가 삼성 SDI 정도인 걸로 제가 분명히 보고 왔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IT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끌어가는 종목은 대형 IT 4인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면서 큰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들 대형주들은 중소형주들이 변동성이 커서 부담이 되는 분들은 뭐 매집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선호하시고 좀 안정된 그런 매매, 좀 더 긴 호흡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들 대형주에 대한 관심들은 충분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형주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갑니까? 바로 또 중소형주가 갑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 중에 성장주가 뭐가 있죠? 5G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OLED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가 또 고개를 들고 있죠.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었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약간은 쉬어가겠습니다만 나중에 그들 쪽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5G라든가 OLED라든가 전기차가 역시 시장의 중소형주로서 뒤를 따라가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들 업종주에 대한 관심도 우리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종목으로 잠깐 좀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삼성전기를 한번 정도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어왔었던 종목이고요. 자, 현재 주가 위치.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3%라는 비교적 큰 폭의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걱정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이미 너무나 많이 빠졌고요. 이미 중간 바닥을 다 다지고서 지금 올라간 상태고 거래량의 미미한 증가세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집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볼 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요. 소재주라는 점에 일단 주목을 하시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주,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죠. 또 반도체 D램 가격도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된 우려감 때문에 D램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했고 그런 가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이런 형태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 전쟁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D램 반도체 가격 강세를 보이는 이런 수급적인 흐름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됨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단행되죠.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체가 소재주가 먼저 올라간 상태에서 MLCC도 분명히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주 MLCC 가격이 점진적으로 강세를 볼 수 있는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정도도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단계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충분하게 매집 전략을 단행하고 기대를 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그동안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주가가 거의 밀리지 않았던 그런 종목이죠. 그만큼 이 회사는 그 펀더멘탈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많이 빠지지도 않고요. 최근에 한국 증시가 굉장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연출될 정도로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 사업 부분들이 모두가 호전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 박스권 26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상 최고가 경신도 가능할 건데 아주 미미한 반등세가 나올 겁니다. 가랑비 어쩌는 시세가 나오면서 나중에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 SDI는 전 사업 부분에 걸쳐 골고루 상승세가 나온다는 부분들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LED 관련주들 중에서는 제가 앞서 이제 힘스 말씀드렸죠. 그리고 야스 같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초고도화된 그런 디스플레이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마셨던 힘스, 지금같이 야스하고 힘스는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목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런 눌림목 조정이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매집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뭐냐면 가서 눌림목을 주고 언제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눌림을 주면서 한순간에 튀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눌림목 조정이 우리가 종목을 매집을 하고 분할해서 매집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스라든가 힘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에이피스텐 같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 LNF 같은 종목도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LNF라든가 상신 EDP 같은 종목들, 상신 EDP까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상신 EDP. 상신 EDP 같은 종목들도 어떻습니까? 주가는 이미 중간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확인이 되고 계실 거예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역시 중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들 종목들도 2차 전기 관련주도 그동안 캐파 증설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호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LNF라든가 상신 EDP 그리고 사막 콘덴서 같은 이러한 어떤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충분하게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이제 길목을 잡고 한 번 정도 매집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시장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딱 하면 편해질 수 있고요. 시장을 정리한 상태에서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주도주 내에서 핵심적인 대장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중심으로 매집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 이어가시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